오늘 아침도 눈을 뜨자마자 식탁 위에 놓인 약봉지부터 찾으셨나요?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언제부터인가 밥보다 약을 더 많이 먹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매번 똑같은 말을 반복하죠. 살 빼세요. 짠 거 드시지 마세요. 운동하세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대사증후군이라는 꼬리표를 떼기 위해 우리는 냉장고에서 맛있는 것들을 모두 추방해버립니다. 간이 안 된 닭가슴살, 드레싱 없는 샐러드, 퍽퍽한 현미밥. 며칠은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 우리 뇌는 비명을 지릅니다. 도저히 이렇게는 평생 못 살 것 같다는 절망감이 밀려오죠. 건강해지려면 맛을 포기해야만 하는 걸까요? 여기 정반대의 길을 제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리사이자 영양학자인 레베카 캐치는 그녀의 책 장수 부엌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맛없는 음식은 우리 몸을 치유하지 못한다고요. 오히려 혀끝에서 느껴지는 황홀한 맛이야말로 우리 유전자를 깨우고 대사를 고치는 가장 강력한 스위치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이를 요리 약학이라고 부릅니다. 약국에서 파는 약은 증상을 누르지만 부엌에서 만드는 약은 우리 몸의 근본적인 시스템을 바꿉니다. 대사증후군의 진짜 원인인 만성염증을 끄기 위해서는 약보다 강력한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바로 자연이 선물한 색깔과 향기입니다. 대사증후군 환자의 몸속을 들여다보면 마치 보이지 않는 불이 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염증입니다. 내장 지방에서 뿜어져 나오는 염증 물질들이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며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방해합니다. 이 불을 끄지 않으면 아무리 굶어도 살은 빠지지 않고 혈당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불을 끄는 소방수가 바로 레베카 캐치가 말하는 F팩터, 즉 풍미입니다. 우리가 맛을 느낄 때 뇌에서는 도파민 같은 쾌락 호르몬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소화 효소가 분비되고 영양소를 흡수할 준비를 하며 무엇보다 포만감 신호를 제대로 보내게 됩니다. 맛없는 음식을 먹으면 뇌는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른 음식을 찾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부엌 찬장을 열어보세요. 그곳에 숨겨진 보물들이 있습니다. 강황, 계피, 생강, 마늘. 이것들은 단순한 양념이 아닙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항염증제입니다. 예를 들어 강황에 들어있는 커큐민은 약물만큼이나 강력하게 염증 경로를 차단합니다. 다만 부작용이 없을 뿐이죠. 대사증후군을 이겨내려면 접시 위의 색깔부터 바꿔야 합니다. 짙은 녹색의 케일, 붉은색 토마토, 보라색 가지. 이 색소들은 식물이 자외선과 해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방어 물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먹으면 그 방어력이 고스란히 우리 몸으로 들어와 산화 스트레스를 막아줍니다. 책에서 소개하는 가장 핵심적인 처방 중 하나는 바로 마법의 미네랄 육수입니다. 각종 채소와 허브를 넣고 푹 끓여낸 이 육수는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세포 깊숙이 수분과 전해질을 공급합니다. 마치 시들어가는 화초에 영양제를 꽂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커피 대신 이 따뜻한 육수 한 잔이 여러분의 대사를 깨웁니다. 지방이 무서워서 기름을 피하고 계신가요? 레베카 캐치는 말합니다. 나쁜 지방은 피해야 하지만 좋은 지방은 세포막을 튼튼하게 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윤활유라고요.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견과류, 이것들은 여러분의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뱃살을 빼주는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그렇다면 소금은 어떻게 줄일까요? 짠맛을 줄이면 음식이 밍밍해진다고 걱정하시죠? 여기서 캐치의 마법이 등장합니다. 바로 신맛을 활용하는 겁니다. 레몬즙이나 라임즙을 살짝 뿌리면 혀는 짠맛이 부족하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리고 민트나 바질 같은 허브를 더하면 소금 없이도 입안 가득 풍미가 폭발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먹느냐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며 허겁지겁 먹는 밥은 독이 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우리가 먹은 음식을 모조리 뱃살로 저장하려고 하거든요. 식사 시간만큼은 전쟁터가 아니라 평화로운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혀는 그동안 가공식품의 강렬한 조미료에 지쳐 감각이 무뎌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미각 재활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자연의 맛이 심심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견뎌보세요. 당근이 얼마나 달콤한지, 시금치가 얼마나 고소한지 깨닫게 되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같은 십자화과 채소를 기억하세요. 이들은 간의 해독 능력을 극대화해 대사증후군의 찌꺼기를 배출해 줍니다. 그냥 삶지 마세요. 살짝 찌거나 구워서 올리브유와 마늘을 곁들이세요. 약이 아니라 근사한 요리가 되어야 꾸준히 먹을 수 있습니다. 설탕은 염증의 가장 큰 먹이입니다. 하지만 단맛을 완전히 끊는 것은 고문이죠. 책에서는 자연의 단맛을 활용하라고 조언합니다. 익힌 양파, 고구마, 베리류의 과일들. 인공적인 설탕이 주는 롤러코스터 같은 혈당 스파이크 대신 잔잔한 파도 같은 안정적인 에너지를 얻으세요. 우리는 종종 갈증을 배고픔으로 착각합니다. 물 한 잔만 마셔도 사라질 가짜 배고픔 때문에 간식을 찾죠. 물에 오이 한 조각, 레몬 한 조각을 띄워보세요. 맹물보다 마시기도 쉽고 몸속 독소를 씻어내는 샤워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혹시 어제 과식했다고 자책하고 계신가요? 죄책감은 대사증후군을 악화시키는 또 다른 스트레스일 뿐입니다. 레베카 개체는 말합니다. 다음 식사가 바로 새로운 기회라고요. 우리 몸은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점심 한 끼를 건강하게 먹는 것만으로도 세포들은 치유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낡은 기계가 아니라 가꿔야 할 정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잡초인 염증을 뽑아내고 좋은 흙인 영양분을 주고 물을 주면 정원은 반드시 꽃을 피웁니다. 대사증후군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저 정원을 가꾸는 방법을 잠시 잊었을 뿐입니다. 혼자 먹는 밥보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먹는 밥이 소화가 더 잘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화와 웃음은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 소화를 돕습니다. 식탁은 단순히 영양소를 채우는 곳이 아니라 마음을 채우는 곳이어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첫째, 가공되지 않은 진짜 재료를 선택하세요. 둘째, 허브와 향신료로 풍미를 폭발시키세요. 셋째, 죄책감 대신 감사함으로 드세요. 이 세 가지만 기억해도 여러분의 부엌은 이미 훌륭한 병원입니다.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저녁 국물에 강황가루 한 스푼을 넣어보는 것. 샐러드에 올리브유를 듬뿍 뿌려보는 것.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나비 효과가 되어 여러분의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 것입니다. 상상해보세요. 6개월 뒤, 더 이상 숨이 차지 않고 아침에 개운하게 눈을 뜨며 병원에서 수치가 정말 좋아졌네요. 라는 말을 듣는 여러분의 모습을요. 그 기적은 어떤 신약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부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나요? 식단은 강력한 치유의 도구이지만 현재 복용 중인 약을 임의로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식단 변화를 시작할 때는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여 약물 조절 계획을 세우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대사증후군은 끝이 아니라 내 몸을 다시 돌보라는 신호입니다. 맛없는 인내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맛있는 치유를 선택하세요. 여러분의 혀를 즐겁게 하는 것이 곧 여러분의 몸을 살리는 길입니다. 오늘부터 내 몸을 살리는 맛있는 한 끼를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식탁에서 다시 만나요.